안녕하세요.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 건데 우선 브이로그가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브이로그 들어보셨나요? 브이로그는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를 의미하는데요. 말 그대로 영상으로 기록하는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제도 정말 다양해요. 여행, 일상, 음식 리뷰, 취미 활동, 육아 얘기까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순간을 브이로그로 만들어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브이로그를 많이 찍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플랫폼에 업로드하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브이로그의 특징으로는 스토리 중심과 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누구나 자신만의 색깔과 스토리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모습을 담아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여행지에서의 추억을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 브이로그는 단순히 개인의 기록을 넘어 마케팅 도구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요즘은 브이로그 형식을 활용해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브이로그에 대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저랑 간단한 카메라 사용법부터 앱을 설치해 편집, 업로드하는 부분까지 브이로그 제작의 모든 과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은 카메라 촬영하는 방법부터 우선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고 저희가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수업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카메라 앱을 먼저 열어두셔야 되니까 저처럼 홈화면에 카메라가 보이시면 카메라 앱을 열어두시고요. 홈화면에 만약 카메라 앱이 보이지 않는다면 앱들 중 카메라 앱을 찾으셔서 저처럼 이렇게 카메라 앱을 찾으셔서 열어두시면 되죠. 자, 그러면 카메라 앱을 열어두셨으면 아주 기본적인 간단한 사용법부터 한번 배워보실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 전면, 후면을 내가 바꿀 수 있는지. 저는 지금 카메라 화면이 전면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핸드폰을 아래로 뒀을 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 화면이 보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화면을 후면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 돌아가는 화살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가 사진을 촬영할 때 전면을 찍을 건지 카메라 앞쪽을 찍을 건지 스마트폰의 앞면을 찍을 건지 뒤쪽 부분이 보이게끔 찍을 건지 선택해 주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얘를 눌러서 이렇게 저처럼 후면 쪽이 보이게끔 작업을 해 주실 건지 아니면 다시 이 버튼을 눌러서 전면 쪽이 보이게끔 해 주실 건지 이런 식으로 전면 후면을 내가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사용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실 부분이 바로 맨 상단에 있는 이 플래시 버튼입니다.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으셨는데 사진 화면이 너무 어둡게 나와요. 내가 예를 들어 밤바다를 촬영하거나 야경을 찍으실 때 많이 어둡게 나오실 수 있으시죠. 그럴 때에는 플래시를 활용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번개 모양, 이 모양을 제가 눌러보면 플래시를 켜놓고 찍을 건지 플래시를 꺼두고 찍으실 건지 아니면 밝을 때에는 플래시가 알아서 꺼지고 어두울 때는 알아서 플래시가 켜지는 자동으로 두고 촬영을 하실 건지 선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플래시를 한번 켜놓고도 사진을 찍어보시고 플래시를 꺼두고도 한번 사진을 찍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플래시 다음으로 봐두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타이머.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내가 지금 카메라를 딱 눌렀을 때 바로 찍고 싶지는 않아요. 2, 3초 간격을 두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사진 촬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저희가 보통 타이머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보시는 타이머, 얘는 제가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타이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2초, 5초, 10초 또는 저랑 스마트폰 기종이 다르시면 다른 숫자 값이 뜨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초만큼 기다렸다가 사진이 촬영된다고 보시면 되죠. 저는 5초, 요 5초로 한번 선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서 5초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하단에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이 하얀색 깜빡깜빡거리는 이 동그란 버튼, 이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촬영되는 게 아니라 5, 4, 3일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사진을 갖다 두면 이렇게 사진이 찍힌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사진 찍힌 건 왼쪽 하단에 이 동그란 버튼을 눌러 촬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렇게 저처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되셨다면 오른쪽 밑에 취소를 눌러서 다시 카메라 촬영하는 화면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으시죠. 나는 타이머가 필요 없어요. 그냥 누를 때마다 알아서 바로바로 촬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상단에 있는 요 타이머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맨 앞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타이머 없이 다시 촬영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얘를 눌러서 타이머를 좀 꺼두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사진 사이즈 바꿔보는 걸 한번 배워보실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맨 상단에 저처럼 9:16이나 3:4나 써져 있는 숫자 값이 보이실 거예요. 얘를 한번 눌러주시면 맨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진 비율 사이즈가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일반적으로 3:4는 일반적인 사진 비율로 디테일이 더 잘 보이게끔 촬영할 때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9:16 이제 이거를 가로로 뒤집으면 16:9겠죠.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넓은 와이드 화면으로 풍경 사진이나 이런 걸 찍을 때 적합하시고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을 올리실 거라면 9:16이 가장 적합하시겠죠. 자, 그리고 1:1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 비율로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 올리신다거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올리실 때 이럴 때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풀이라고 써져 있는 요 사이즈는 우리 선생님들이 스마트폰 하면 꽉 차게 그러니까 조금 더 풍경 사진을 길게 찍고 싶을 때에는 이 사진 사이즈를 선택하셔도 되시겠죠. 근데 보통 유튜브나 저희는 또 조금 있다가 유튜브에 영상을 또 올리실 거기 때문에 찍으실 때에는 웬만하면 저처럼 이렇게 9:16 비율로 찍어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전면 후면을 바꿀 수 있고 플래시를 켜거나 끌 수 있으며 타이머 촬영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진의 사이즈도 바꿀 수 있다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의 기본 촬영 방법은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는 촬영할 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통 사진을 촬영할 때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선을 표시해주면 내가 수지 수평이 맞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 가운데에다가 이제 중심, 이제 찍으려고 하는 중심을 딱 두고 찍으시면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조금 더 정확하게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 이 사이드에 있는 부분을 이용하면 왜곡 형상을 활용해서 조금 더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가로, 세로 선을 가이드 선을 두고 사진 촬영을 하고 싶으시다면 맨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얘를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이 있으신데 이 중에 저처럼 수직 수평 안내선을 해두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면 이렇게 수직 수평 안내선을 켜주시면 되시죠.
그래서 얘를 켜두고 찍으시면 확실히 더 선의 기준으로 내가 정확하게 찍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두고 찍으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나는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역동적인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저는 이렇게 동영상, 동영상이라고 있죠. 동영상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에 동그란 화살표를 눌러서 전면을 찍을 건지 후면을 찍을 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화질도 선택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맨 상단에 보시면 여기 FHD라고 써져 있는 요 Full HD 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얘를 눌러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UHD로 갈수록 조금 더 화질이 좋은 그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큰 이게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용량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저는 보통 Full HD에 이 정도 해상도로 두는 걸 저는 보통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상도 값을 설정을 해두시고 맨 하단에 빨간색 동그란 버튼 빨간색 동그란 버튼을 눌러서 영상을 촬영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제 저도 후면 쪽으로 돌려놓고 여기 요 빨간색 동그란 버튼 얘를 눌러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영상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화면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두시고 네모 정지 버튼을 눌러서 영상이 촬영된 거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확인하시는 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왼쪽 하단에 있는 요 동그란 버튼 이 버튼을 눌러서 우리 선생님들의 영상 촬영이 제대로 됐는지를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영상 촬영을 확인해 보셨다면 오른쪽 하단에 취소를 눌러서 다시 영상 찍는 화면으로 돌려놓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배워보신 거고요. 저랑 추가로 두 가지를 더 한번 배워보실 건데요. 우선은 제가 설명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카메라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슬로우 모션과 하이퍼랩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우선 슬로우 모션을 보자면 영상을 느리게 재생해서 순간적인 움직임이나 디테일을 강조하는 기능이 슬로우 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천천히 움직이게끔 촬영하는 게 바로 슬로우 모션인데 물이 떨어지는 장면이라던가 춤의 동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천천히 보여주고 싶다면 이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하이퍼랩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타임랩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긴 장면의 영상을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임을 빠르게 해서 조금 더 이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내용을 보여주고 싶다면 하이퍼랩스로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도시를 걷는 장면이라던가 구름이 움직이는 장면, 천천히 움직이는 구름의 장면을 하이퍼랩스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저랑 같이 슬로우 모션, 하이퍼랩스 이 움직이는 걸 한번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카메라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우선은 슬로우 모션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실 건데 카메라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더보기 찾으셨으면 더보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중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슬로우 모션을 찾으셨다면 슬로우 모션을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뭘 촬영하실 건지 위치를 좀 잡아두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토끼 귀여운 이 토끼 모양을 한번 촬영을 해볼 거라 이 상태로 둔 상태에서 제가 슬로우 모션 맨 하단에 있는 이 빨간색 버튼 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버튼 얘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저처럼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네모 정지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찍은 걸 한번 확인해 보실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요 화면, 제가 한번 얘를 눌러서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눌러주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조금 더 슬로우 모션을 주면 보이시죠? 움직임이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르게 움직이는 어떠한 물체를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주시면 이렇게 천천히 디테일하게 움직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움직임을 천천히 주는 얘를 한번 빠르게 움직이는 작업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제가 취소를 한번 눌러주고요. 한 번 더 맨 하단에 여기 요 취소, 그리고 여기 요 더보기, 여기 요 더보기를 한번 눌러주신 다음 이 중에 보시면 저처럼 아까 제가 설명드린 하이퍼랩스라고 보이실 거예요. 하이퍼랩스 찾으셨다면 터치 한번 해볼게요. 자, 해서 이렇게 하이퍼랩스 화면을 해두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어떤 물체를 찍을 건지 해두셨다면 맨 하단에 빨간색 동그란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가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 상태에서 제가 맨 밑에 있는 버튼 얘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는 위에 시간 가는 게 보이셔야 돼요. 위에 이렇게 시간 가는 게 보이도록 왔다 갔다 물체를 움직여 주시고 움직임이 끝나셨다면 맨 하단의 네모 정지 버튼을 터치. 그리고 제가 하단에 또 요 버튼을 눌러서 맨 하단의 갤러리 이 부분을 눌러서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빠르게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이렇게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 앱에서 슬로우 모션과 하이퍼랩스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저랑 이제 카메라 앱을 사용해서 사진 촬영하는 걸 한번 배워보셨는데요. 자, 이제 찍어두신 사진 이런 자료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브이로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실 거면 저랑 이제 키네마스터라는 앱을 설치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실 거니까 우선은 화면 보시고요.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키네마스터 앱을 먼저 설치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해서 화면 슬라이드 해주시고 지금 보이시는 여기 요 플레이 스토어를 천천히 찾으셔서 열어두시고요. 그 저희는 키네마스터 앱을 검색하실 거기 때문에 하단에 여기 보이시는 검색창, 맨 하단 검색창을 한번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검색창을 누르셨으면 맨 상단 앱 및 게임 검색에 키네마스터라고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돋보기 옆에를 터치하시고 저희 여기다가 키네마스터라고 한번 글씨를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처럼 이렇게 키네마스터라고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키네마스터라고 입력을 해두셨으면 키패드에서 요 돋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중에 보시면 저처럼 키네마스터라고 보이실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설치,
사용, 업데이트라는 말이 뜨시면 열기라는 버튼이 뜰 때까지 눌러주시고 가만히 기다려주시면 되시고요. 열기라는 버튼이 뜨시는 분들은 설치가 되어 있으신 거니까 누르고 잠시 기다려주시면 되시죠. 저도 설치가 되는 대로 열기 버튼이 뜨면 열기를 눌러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해서 설치가 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저처럼 키네마스터 옆으로 열기 버튼이 뜨시면 열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키네마스터를 처음 여시면 키네마스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말이 뜨실 건데요. 이 중에 여기 요 확인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키네마스터에서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허용을 한번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는 키네마스터만 사용해 주실 거니까 혹시 이런 광고는 다음에 하기를 눌러서 화면을 넘어가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키네마스터 앱이 뜬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키네마스터를 사용해 오셨다면 새로 만들기 하단에 내가 만든 영상들이 있으실 거고요. 저처럼 키네마스터를 처음 설치하신다면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 외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 동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라는 문구 정도만 뜨시겠죠. 자, 그러면 설치까지 다 되셨고 키네마스터를 열어두셨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처럼 여기 새로 만들기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프로젝트 이름을 저는 조금 이따 무슨 브이로그를 만들 거냐면 주말. 저희가 또 따로 찍은 사진들은 크게 없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뭐 주말에 어디 여행을 가셨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집에서 보낸 소소한 일상들 이걸로 저희가 브이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이름을 주말 브이로그라고 한번 이름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는 프로젝트 이름을 주말 브이로그라고 한번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해 주셨으면 이번에는 화면 비율을 보실 건데요. 저희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거기 때문에 여기 16대 9라고 써져 있는 이 비율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16대 9를 선택해 주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저처럼 고급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고급도 한번 터치. 자, 그러면 사진 배치라는 게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화면 맞추기라는 건 원본 비율을 유지해서 사진들의 원본 비율을 유지해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의 비율이 각각 다 다르다면 여백이 발생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화면 맞추기는 원본 비율을 유지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 채우기. 화면 채우기는 말 그대로 화면이 여백이 생기지 않게 가득 채워주는. 근데 이제 사진의 각각 비율이 다르다면 일부 잘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자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키네마스터가 가장 최적의 옵션으로 사진을 배치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화면 원본 비율을 유지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면 자동을 저는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자동을 선택하고요. 여기 보시면 사진 지속시간이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키네마스터에 사진들을 넣으셨을 때 각각 사진들의 시간
근데 4.5초라는 건 평균 이제 키네마스터가 가장 추천하는 시간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5초나 6초를 좀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자막을 길게 쓰실 거라면 제가 볼 때는 6초 정도로 지속 시간을 좀 늘려주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늘려서 5초, 딱 5초 정도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적당히 조절하셔서 기본 지속 시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시간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 화면 비율은 16대 9, 사진 배치는 자동, 기본 사진 지속 시간은 우선 저랑 5초로 해보시고 나중에 또 연습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는 지속 시간을 설정해 주시면 되죠. 저는 다 했으니까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키네마스터에서 기기의 사진과 동영상이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뜨시면 모두 허용을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시면 저처럼 이렇게 사진이 딱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 내가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이제 가지고 저랑 한번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어 보실 건데 우리 선생님들이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필요하시다면 전체를 눌러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미리 영상을 만들 사진들을 영상 제작이라는 폴더 안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선생님들은 따로 폴더를 만들어 두지 않으셨으면 전체를 누르셔서 갤러리의 사진들을 골라주시고요. 저는 제가 만든 폴더 영상 제작을 터치해서 사진들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가져오고 싶은 사진들을 하나씩 이렇게 저처럼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죠. 가져올 사진들을 저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되셨다면 저는 오른쪽 상단 X 표시, 오른쪽 상단 X 표시를 눌러서 종료를 좀 해두도록 할게요. 자, 해서 이렇게 저처럼 화면을 해두셨으면 저처럼 이렇게 화면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저희 한번 영상을 좀 틀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무것도 없는 검은색 여백을 터치하시고 맨 앞쪽으로 끌고 오신 다음 맨 앞쪽으로 끌고 오신 다음 여기 요 재생 버튼 재생 버튼을 눌러서 재생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대요. 이 설명은 이제 이해했으니까 다시 보지 않기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느낌의 영상인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죠. 우리 선생님들 항상 영상 편집은 중간중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내가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영상 편집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가 가져온 사진들이 다 괜찮은지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순서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보통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영상 사진들의 순서 위치를 먼저 바꾸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딱 보셨을 때 영상의 순서가 마음에 안 든다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 우리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지금 보시는 여기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사진이 몇 장 너무 길게 보여서 사진이 몇 장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줄여서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살짝씩 줄여주시면 전체적인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손가락으로 직접 조절해서 이렇게 사진들이 보이게끔 영역을 맞춰주시고요. 만약에 사진 순서가 마음에 안 든다면 내가 앞쪽으로 가져오고 싶은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손으로 꾹 누르셔서 맨 앞쪽으로 끌고 오시면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진 순서가 마음에 안 드시다면 이렇게 쭉 끌어서 사진의 순서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각각의 사진 순서를 이 검은색 여백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사진의 순서를 맞춰주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진의 순서를 맞춰주시고요. 자, 사진의 순서를 맞춰주셨다면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전환 효과. 전환 효과는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정사각형의 네모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정사각형의 네모 버튼을 눌러주시면 장면 전환이라고 해서 사진과 사진 그 다음 사진으로 바뀔 때의 전환 효과를 넣어주실 수가 있으시죠. 전환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저희는 뭐 화려한 영상보다는 간단한 브이로그를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심플한 장면 전환 효과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중에 대표 장면 전환 효과를 선택해 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줌아웃이라든지 페이드라든지 아니면 겹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단한 브이로그 효과를 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장면 전환 효과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는 사진들마다 사이사이 각각 정사각형 네모 버튼을 눌러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 장면 전환 효과. 그 밖에 꼭 대표 장면 전환 효과가 아닌 다른 장면 전환 효과를 넣어주셔도 되시죠.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에 드는 장면 전환 효과를 넣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씩 터치하시면서 장면 전환 효과를 저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장면 전환 효과를 넣어주시고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검은색 여백을 터치하시고 또 맨 앞쪽으로 오셔서 재생 버튼을 한번 여기요. 삼각형 재생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영상이 뜨는지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여기다가 간단한 자막들과 제목, 엔딩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저는 맨 앞쪽 이 첫 번째 사진 이걸 가지고 제가 간단한 제목을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첫 번째 이미지를 클릭하고 자막 스타일이 아닌 저는 뭐 이동 없고 뭐 색깔도 바꾸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글꼴 바꾸고 무슨 뭐 애니메이션 넣고 이런 자막이 아닌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텍스트 효과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우선은 지금 보시는 여기요 클립 그래픽. 사진을 터치하셨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 저처럼 클립 그래픽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얘를 터치해 주시면 여러 가지 텍스트 효과가 보이신데 이 중에 저는 뭘 해볼 거냐면 여기요 기본 타이틀 효과. 저는 여기 기본 타이틀 효과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클립 그래픽이 보이실 텐데요. 우선 하나씩 눌러서 어떤 느낌으로 내가 작업하고 싶은지 하나씩 한번 눌러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골라주시는 거죠. 저는 하나씩 눌러봤을 때 이 게시판, 얘가 가장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게시판을 눌러주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타이틀 효과를 선택해 주셨다면 오른쪽에 저처럼 타이틀을 입력할 수 있는 타이틀 텍스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저는 여기 타이틀 텍스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브이로그에 어울릴 만한 제목을 넣어주시면 되시는데요. 저는 주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상, 이런 것들을 브이로그로 만들 거기 때문에, 저는 제목을 소소한 행복을 담은 주말 브이로그. 이렇게 한번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소소한 행복을 담은 주말 브이로그. 이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제목을 한번 작성을 좀 해주시는 거죠. 타이틀 제목을 뭐라고 하실 건지 이렇게 저처럼 제목을 한번 입력을 좀 해주시고요. 자, 제목을 입력해 주셨으면 이 상태로 바로 확인을 누르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저는 글꼴을 한번 바꿔보기 위해 글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 보이는 요 A라고 써져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마음에 드는 글꼴을 내려받아서 사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A라는 버튼을 눌러주고 저는 글꼴을 하나 내려받아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저처럼 마켓 스토어라고 해서 에셋 스토어라고 해서 이런 집 모양 같이 생긴 버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찾으셨으면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왼쪽에 한국어. 우리 선생님들 왼쪽에 한국어를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글꼴을 한번 찾아주시면 되시죠. 이 중 마음에 드는 글꼴을 하나 터치해 주시고요. 마음에 드는 글꼴을 찾으셨다면 오른쪽에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하나 내려받아 주시면 되세요. 저는 이왕이면 글꼴을 2개 정도 한번 내려받아 볼 건데요. 제목에 쓸만한 글꼴, 그리고 내용에 쓸만한 글꼴 이렇게 2가지를 한번 해볼 거라 우선은 왼쪽에 뒤로 가기를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저는 제목으로 넣을 만한 글꼴을 또 하나 찾아서 제목으로 넣을 만한 글꼴을 하나 또 찾아서 선택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여러 가지 글꼴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글꼴을 찾아서 선택을 좀 해주시면 되시죠. 마음에 드는 글꼴을 찾으셔서 오른쪽에 아래 화살표 버튼 눌러주시고요. 체크 모양이 뜨셨다면 왼쪽에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폰트라는 글씨 밑으로 이렇게 저처럼 한국어라고 보이실 거예요. 한국어를 한번 터치. 그러면 내가 내려받은 글꼴이 이렇게 보이시죠? 저는 제목은 이 글꼴, 이 아래에 있는 글꼴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를 선택해주고 오른쪽 위에 체크 표시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마음에 드는 글꼴이 들어오셨다면 오른쪽 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클립 그래픽으로 글씨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근데 이거의 아쉬운 점은 이제 내가 클릭 그래픽으로 글씨를 넣으면 얘를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뭐 크기를 키운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크기를 키우고 싶다거나 또는 원하시는 위치로 옮기고 싶으시다면 클립 그래픽이 아닌 자막으로 그러니까 우리 텍스트 형식으로 글씨를 넣어주셔야 되세요. 이 자막 스타일로 넣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들마다 자막을 넣을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요 첫 문자 지금 저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색깔을 한번 바꿔볼 거기 때문에 여기 첫 문자라고 써져 있는 얘를 눌러주고요. 천천히 위로 끌어올려서 이 중 마음에 드는 색상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 여기 요 체크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상이 또 바뀐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저랑 뭐 하실 거냐면 각각 사진들마다 한번 자막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각각 사진들마다 저랑 한번 자막을 넣어보실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주실 거냐면 지금 보시는 여기 요렇게 제목 넣은 걸 확인해 주셨다면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검은색 여백을 터치하시고 빨간색 선을 첫 번째 사진 시작하는 위치로. 근데 이거 위치 맞추실 때 이 빨간색 선을 너무 첫 번째 사진 시작하는 위치에 맞추지 마시고요. 왜냐면 장면 전환 효과가 들어가셨기 때문에 얘 길이를 조금 시작하는 위치에서 살짝 안쪽으로. 요 정도 위치에 빨간색 선을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되셨다면 우리 여기다가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보실 거예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레이어라고 써져 있는 글씨가 보이실 텐데요. 레이어를 한번 눌러주시고 텍스트. 저처럼 여기 텍스트를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텍스트를 눌러주셨다면 이 사진에 어울릴 만한 자막을 하나 넣어주시면 되죠. 귀여운 토끼 먹이 주기. 저는 이렇게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봤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 사진에 어울릴 만한 텍스트, 자막을 넣어주시면 되시죠. 저처럼 이렇게 자막을 넣으셨다면 오른쪽에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근데 이 자막 같은 경우,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보시는 이 대각선 버튼을 이용해서 글씨 크기도 키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저는 아래쪽에다가 갖다 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으신데 옵션들이 있으신데요. 우선은 편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텍스트를 잘못 입력했다면 편집을 눌러서 다시 글씨를 고치실 수 있고요. 폰트 같은 경우에는 글꼴 바꾸시는 부분. 그러면 우선 저는 글꼴을 한번 아까 내려받은 글꼴 중 다른 글꼴로 바꿔볼 거기 때문에 여기 요 폰트를 눌러서 한국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글꼴을 선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되셨다면 오른쪽 메뉴에 체크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글꼴이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만약 내가 넣은 자막이 마음에 안 든다면 휴지통 모양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우고 다시 만드실 수 있고요. 자, 근데 글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지만 저는 처음에는 이제 글씨가 자연스럽게 떴다가 자연스럽게 글씨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in 애니메이션과 out 애니메이션 정도는 좀 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 여기 보이시는 in 애니메이션, out 애니메이션 이 둘 다 fade로 제가 선택을 해줄 건데요. in 애니메이션을 눌러주시고 하나씩 누르셔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하셔도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fade를 선택해서 왼쪽 메뉴에 뒤로 가기. 아웃 애니메이션을 선택해서 페이드. 이제 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안 보이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또 글씨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페이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의 효과만 넣을 거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여기 요 뒤로 가기를 눌러서 in 애니메이션과 out 애니메이션의 페이드 효과 정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뭐 할 거냐면 색상 바꾸고 저는 외곽선 정도만 자막을 줄 건데요. 효과를 줄 건데요. 우선은 저는 여기 요 색상을 눌러서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에 드는 글씨 색상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상단 체크. 그리고 저는 글씨가 너무 옅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외곽선으로 조금 더 글씨가
뚜렷하게 보이게끔 작업을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옵션을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시다 보면 이 중 윤곽선이라고 보이실 건데요. 저는 윤곽선만 좀 사용하도록 할게요. 윤곽선을 설치해주고 윤곽선을 터치해주고 얘를 켜준 다음 이렇게 보시면 글씨에 테두리가 들어가서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 버튼을 눌러 색깔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두께 이 슬라이더 버튼을 눌러서 왼쪽 오른쪽으로 글씨 이제 그 외곽선 두께를 조절해 주실 수도 있으시죠. 근데 저는 이 정도가 딱 마음에 들기 때문에 윤곽선의 두께를 따로 건들지는 않을게요. 자,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첫 번째 사진보다 자막의 길이가 훨씬 더 길어요.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사진에 이 자막까지 같이 보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막의 길이를 줄여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점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얘를 손가락으로 쭉 왼쪽으로 끌고 가서 이 첫 번째 사진 안쪽으로 넣어주셔야 두 번째 사진에 자막이 겹쳐서 보이는 걸 방지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저는 얘를 조금 줄여서 첫 번째 사진에만 이 자막이 보이게끔 작업을 좀 해볼게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이는지 잠깐 저는 확인해 볼 거라 검은색 여백을 터치하고 맨 앞쪽으로 와서 재생 버튼, 여기 요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죠. 그러면 소소한 행복을 담은 주말 브이로그라고 하고 요렇게 자막이 떴다가 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일시정지 눌러서 멈춰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영상의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다 그러시면 사진을 터치하셨을 때 이 사진의 길이도 얼마든지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사진이 좀 길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막이 길게 보인다는 건 사진의 길이도 그만큼 늘려주셔야 지금 보시는 자막을 조금 더 길게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진을 터치하시고 사진 또한 여기 요 점점점점 버튼이 있으시기 때문에 점점점점 버튼을 눌려서 사진의 길이를 늘려주시고요. 자막 또한 터치하시고 자막의 길이도 늘려서 사진의 길이만큼 자막도 좀 길게 보이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항상 확인해 보실 때에는 검은색 여백을 터치하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영상을 확인하고 싶은지 위치를 맞춘 다음 여기 요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가 사진과 자막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처음에 영상 제작할 때 영상 시간을 몇 초로 둘 건지 설정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을 하시다 보면 사진의 길이를 보통 이제 한 6, 7초 정도로 해주는 게 딱 좋더라. 그러면 선생님들이 작업할 때부터 6초나 7초로 맞춰두시면 따로 일일이 조절할 필요 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저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사진들을 하나하나 터치해서 노란색 점점점점을 늘려서 한 6초 정도로 다 조절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조절하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 사진들을 하나하나씩 터치하셔서 6초 정도로 이렇게 사진들을 늘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진들도 자막을 이제 넣어주셔야 되는데 사실 영상을 만드실 때 자막을 이제 여러 가지 알록달록 예쁜 스타일로 다양하게 만드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영상을 만드실 때는 어느 정도의 통일감을 주시는 게 좋아요. 자막에 막 글꼴을 막 첫 번째 사진은 막 이거, 뭐 두 번째 사진은 다른 글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줘서 똑같이 그 중에 뭐 색깔만 바꾸거나 뭐 어느 위치만 바꾸거나 이 정도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본인이 만드신 자막이 마음에 든다면 그 자막을 복사해서 조금씩만 바꿔주는 그런 작업으로 꾸며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자막을
복사하는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 자막, 얘를 하나 터치해 주시고 이런 스타일로 두 번째 사진도 똑같이 자막을 넣을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든 노란색 자막을 터치하셨다면 왼쪽 상단에 점점점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점점점 버튼을 눌러주시고 복사를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 보셨을 때 이렇게 노란색 자막이 하나 더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온 게 보이시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두 번째 사진으로 갖다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막을 꾹 누르셔서 이동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사진이 있는 그 선의 위치로 가져가시면 알아서 이 자막이 두 번째 사진 밑으로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자막을 오른쪽 두 번째 사진 있는 쪽으로 꾹 누르신 상태로 끌고 가시면 이렇게 위치가 알아서 두 번째 사진 바로 아래로 내려오실 거예요. 그래서 자막의 위치를 저처럼 이렇게 어디로 하실 건지 위치를 딱 잡아두시고요. 되셨다면 이제 얘도 글씨를 바꿔주셔야 되니까 똑같은 자막의 텍스트 내용만 저는 좀 바꿔줄 거라 색깔과 텍스트 내용만 바꿔줄 거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깜빡깜빡거리는 편집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편집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텍스트만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하시는 자막을 한번 넣어주시고요. 저는 예쁜 새도 맛있게 먹으렴. 이렇게 자막을 한번 써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저처럼 자막을 원하시는 스타일로 바꿔두시고요. 되셨으면 오른쪽에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색상만 한번 바꿔볼 건데요. 여기 요 색상 살짝 아래로 내리셔서 색상을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또 마음에 드는 색상을 하나 선택해서 오른쪽 위에 체크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검은색 여백을 터치해서 확인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귀여운 토끼 먹이 주기. 예쁜 새도 맛있게 먹으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진들 밑에다가 자막을 넣어주시면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처럼 이제 각각의 사진들마다 자막을 복사해서 하나하나 넣어주시면 되세요. 복사하는 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번에는 요 두 번째 노란색 자막을 터치하시고 왼쪽 상단 점점점 버튼, 점점점 버튼을 눌러주시고 복사를 누르셔서 이렇게 하단에 노란색 자막이 하나 더 생기셨다면 꾹 누르신 상태로 세 번째 사진 시작하는 이 위치쯤으로 갖다 놓으시면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꾹 눌러서 세 번째 사진 시작하는 위치쯤으로 가져가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자막을 갖다 놓으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면 아까 하셨던 것처럼 편집과 색상 얘를 이용해서 편집으로는 텍스트를 바꿔주고 색상으로는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사진까지 자막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자막을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저처럼 각각 사진들마다 자막을 하나씩 복사해서 텍스트를 수정해서 한번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각각 사진들마다 자막을 넣어 두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엔딩 크레딧처럼 이제 사진 하나 넣어주고 마지막 마무리 문구를 좀 넣어줄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사진에다가 아까 타이틀을 넣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작업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타이틀이라던가 엔딩에 나는 내 사진 말고 키네마스터에서 추천해주는 사진을 넣고 싶다면 사진 넣는 방법도 좀 저랑 배워볼게요. 빨간색 선을 마지막 사진 맨 끝에다가 두신 다음 만약에 이런 돌아가는 화살표가 보이시다면 얘를 한번 누르셔서 맨 처음 버튼들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맨 상단에 보시면 미디어라고 보이실 거예요. 미디어를 한번 눌러줄게요. 마지막에 엔딩을 넣을 만한 이미지를 하나 찾아주실 거기 때문에 키네마스터에서 지원해주는 이미지 에셋, 이미지 에셋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엔딩으로 넣을 만한 이미지를 하나 골라주시면 되시죠. 저는 이 이미지, 마음에 드는 이미지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가만히 기다리시면 하단에 이렇게 저처럼 이미지 하나가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되셨으면 오른쪽 상단에 X를 눌러주시고요. 저도 여기다가 또 자막을 하나 넣어줄 거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복사 한번 해줄까요? 아래쪽에 있는 요 노란색 T 얘를 한번 눌러주고 왼쪽 메뉴에 점점점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 노란색 자막이 생기셨다면 제가 꾹 눌러서 원하는 위치로 끌고 가시면 그쪽으로 자막이 옮겨온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마지막 엔딩은 이 가운데에서 보이게끔 해줄 거라 가운데로 자막을 좀 끌고 가보고요. 자, 그리고 저는 편집을 눌러서 엔딩은 뭐라고 입력을 해줄 거냐면 여러분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라고 한번 글씨를 써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라고 글씨 써주고 저는 여기 확인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것 또한 색상이 마음에 안 드시다면 폰트와 색상을 한번 좀 바꿔볼까요? 여기 이 폰트를 눌러서 제목과 똑같았던 폰트를 선택해주고 체크. 색상도 좀 바꿔볼 거기 때문에 색상 눌러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고 체크 눌러주도록 할게요. 해서 이렇게 저처럼 영상을 자막들을 검은색 옆에 터치하셔서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서 자막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죠. 저는 맨 앞쪽으로 오고요. 맨 앞쪽으로 오고 만약에 선생님들 넣으신 자막이나 사진이 마음에 안 들다면 사진을 터치하셨을 때 오른쪽 위에 휴지통 모양 자막 또한 마찬가지로 자막을 터치하면 오른쪽 위에 휴지통 모양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삭제도 가능하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음악만 한번 키네마스터에서 다운받아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선을 맨 앞쪽으로 가져다 두신 다음 음악을 내려받을 거라 저는 여기 집 모양 에셋 스토어라고 하는 이 집 모양 버튼을 한번 눌러줄게요. 그리고 제가 음악을 하나 내려받을 거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이 음표 모양 보이실 거예요. 이 음표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음악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버튼은 짧은 음악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음악 중에 하나를 골라줄 거라 각각 시간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내리시다 보면 노란색 왕관 모양이 있으신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를 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료 음악들 중 마음에 드는 음악을 찾아서 선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음악을 들으실 때에는 선택만 해주시면
이렇게 저처럼 음악을 들어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음악을 한번 골라주시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음악을 찾아주실 수도 있으시죠. 천천히 내리셔서 마음에 드는 음악을 찾아주시고요. 자, 우리 선생님들 만약 마음에 드는 음악을 찾아주셨다면 여기요. 오른쪽에 아래 화살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 내려받으셨다면 왼쪽 맨 상단 뒤로 가기. 자, 그리고 되셨다면 선생님들 빨간색 선이 맨 앞쪽에 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오디오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중에 저처럼 오디오를 터치하시고요. 만약 허용이라고 뜨시면 허용을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내려받은 음악 보이신다면 내가 내려받은 음악 아까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끝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넣어주시면 되시죠. 자, 그리고 되셨다면 오른쪽 상단 X를 눌러서 이렇게 저처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해서 이렇게 저처럼 음악까지 넣어주셨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빨간색 선의 맨 앞쪽에 와 있는 상태에서 재생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저처럼 노랫소리도 들리고 각각 이렇게 자막들이 잘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영상을 다 만들어 두셨다면 이제 이거를 저희가 저장을 해서 어떻게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건지를 한번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제작이 다 끝나셨다면 오른쪽 위에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장 및 공유는 바꾸실 수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그대로 두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 해상도 가장 기본으로 제일 많이 쓰는 이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맨 하단 동영상으로 저장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건너뛰기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저장 중이라고 뜨시면 저장이 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주시면 되시죠. 저장이 되실 때까지 한번 가만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장이 되셨다면 이렇게 저처럼 오른쪽 상단에 저희가 아까 해놨던 제목이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 되신 거니까 왼쪽 상단에 X를 한번 눌러주시고 취소 누르셔서 싹 한번 종료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취소 누르셔서 싹 종료를 좀 한번 해주시고요. 요렇게 저처럼 자, 저처럼 취소 누르셔서 싹 종료 한번 해두시고 그리고 되셨으면 갤러리로 들어가서 정말로 영상이 잘 저장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잘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거니까 우리 플레이 스토어 갤러리로 들어오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저처럼 갤러리로 요렇게 들어와 주시고요. 되셨다면 왼쪽에 사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처럼 영상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누르면 저희가 만든 영상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해서 저처럼 영상 만들어진 거 확인해 두셨으면 취소 눌러서 싹 종료를 좀 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려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이제 우선 유튜브 앱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저처럼 저는
구글이라는 폴더를 한번 터치해주고 여기 요 유튜브 앱을 터치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저처럼 유튜브 앱을 좀 열어두시고요. 자, 유튜브 앱을 열어두셨다면 맨 하단에 보이시는 여기요 동그란 더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올리실 영상을 찾아주시면 되죠. 저는 방금 만들었던 영상이 여기 올라와져 있으니까 얘를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되셨다면 오른쪽 맨 하단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간단하게 제목을 작성할 거라 우리 선생님들이 제목 작성을 터치해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실 건지 저는 주말 일상 브이로그 저는 제목에다가 주말 일상 브이로그라고 한번 글씨를 써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선생님들 유튜브에 올리실 제목을 한번 작성을 좀 해주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리시다 보면 저희는 다른 건 건들지 않고 이 중에 공개 상태 이것만 좀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공개 상태를 눌러주면 여러 가지 공개 상태가 보이는데 그냥 공개는 모든 사용자가 검색하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부 공개는 링크가 있는 사용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지인분들한테 그 링크 주소를 보내시면 지인분들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내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나는 그런 것도 싫다면 비공개로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왕이면 선생님들이 만든 브이로그를 전체 공개로 올리시거나 아니면 내가 링크만 공유해서 볼 수 있게끔 일부 공개로 올리시는 게 가장 좋겠죠. 저는 일부 공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왼쪽 상단에 뒤로 가기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오른쪽 맨 상단 다음을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동용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인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아동용으로 만든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되셨다면 맨 하단에 동영상 업로드 버튼,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내 동영상에 업로드 중이라고 뜨면서 동영상 보기라고 뜨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올라와져 있으실 거예요. 아마 오른쪽 밑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내 페이지가 깜빡깜빡 거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 내 페이지에 이제 영상이 올라와지면 화면이 다르게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올라와지는 시간까지는 한 1분 정도 내외로 소요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나갔다가 꼭 유튜브 화면에 띄워놓으실 필요 없이 아예 나갔다가 들어와 보시면 영상이 올라와져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아예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셨다면 저희가 이제 다시 유튜브로 들어와서요. 영상이 올라와져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영상을 어떻게 공유하는 건지 그 영상을 삭제, 수정하는 방법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시 유튜브에 들어올 거라 요 구글 앱을 터치해주고요. 요 유튜브를 한번 터치해줄게요. 자, 그러면 하단에 내 동영상에 업로드됨이고 내 페이지에 체크 같은 게 보이시죠? 그럼 이 말은 영상이 올라와져 있다라는 거니까 내 페이지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제 영상을 볼 거라 여기요. 내 동영상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가 올린 영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우선은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영상이 틀어지는지. 영상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렇게 저처럼 영상이
들어와진 거, 유튜브 화면처럼 이렇게 들어와진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저는 잠깐 화면에 터치하고 일시정지를 눌러서 멈춰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나만 보기에는 좀 아쉬워요. 나는 내 지인들하고 이 영상을 공유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저처럼 공유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하단에 공유 버튼. 자,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는 곳으로 공유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는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바로 카카오톡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카카오톡 버튼을 찾아주시면 되시는데요. 만약 여기 카카오톡 버튼이 안 보이시다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더보기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중 카카오톡이 이렇게 보이시다면 카카오톡을 터치 그리고 한 번 더 저희 여기 요 카카오톡이야. 카카오톡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시죠. 자, 해서 카카오톡을 터치해 주셨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누구한테 보내고 싶으신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저는 저한테 한번 보내볼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이름에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확인을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위에 확인. 자, 그러시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요렇게 저처럼 주말일상 브이로그라고 해서 링크가 공유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얘를 터치하면 이렇게 영상 시청이 가능하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취소 눌러서 저는 전부 다 꺼주도록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 영상을 수정하고 싶거나 삭제하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다시 한번 유튜브 앱을 눌러서 열어두시고 자, 유튜브 앱을 열어두셨다면 오른쪽 하단에 내 페이지를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내 동영상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 본인이 만든 영상이 보이실 텐데요. 수정 또는 삭제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끝에 보면 여기 점점점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수정, 공유, 그리고 삭제, 기기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시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신 다음 이렇게 공유, 수정, 삭제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되세요. 자, 해서 이렇게 저랑 브이로그 영상 만들어 보시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한번 작업해 주셨는데요. 이 배우신 내용을 활용해서 멋진 브이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수업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